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현재는 말이야. 다른 우리가 30이나 33이나 부대 동원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다 각각 지휘관한테 얘기해서 내 명령에서 출동하지 말라고 내 지시는 해놔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대는 하나 동원 안 하는데 쌍방이 이게 충돌이 없이 그게 잘 돼야지. 이게 그러면 굉장히 부상도가 생겨. 글쎄 그럼 뭐 이제 잘못 때리면 뭐 그건 죽어도 좋은데 하여튼 내부에서는 지가 내 수준이 사는지 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만 이제 막아줄 때 해주십시오. 그렇게요. 이게 뭐 좀 불편한 장난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장난이에요. 영화 서울의 봄. 우리가 본 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갑자기 한강다리가 통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리 없는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군이 연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해 드러난 범행 내용과 정상에 따라 정승화 전 총장은 김재규의 내란 방조죄로 입건 위법 조치하고 추종 세력인 이건영, 문홍구, 정병주, 장태환은 죄상에 따라 각각 적의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유는 12.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때 정승화 총장이 이를 알고도 범행을 방조했다는 것. 그 당시 시민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은 신군부 세력이 물러난 뒤 다시 정의됩니다. 네, 검찰이 이번 12.12 사건 수사에서 가장 먼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건 당일 경복궁의 수경사 34단에 모여있던 이른바 경복궁 모임의 참석자들입니다. 신군부 세력의 주축인 이들은 12.12 사건을 총지휘하면서 군권을 찬탈했다는 혐의로 16년 만에 역사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11월 중순경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노태우 구사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등과 함께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어 12월 7일 전두환 사령관은 노태우 사단장과 만나 그 사이를 12월 12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휘관들에게 12월 12일 밤 6시 30분 경복궁에 있는 수경사 30단에 모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이 30단을 거사 장소로 정한 것은 청와대 바로 앞에 있고 보안사령부에서 가까운 데다 전두환 사령관의 신복인 장세동 대령이 단장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0일 밤 30단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차규원 수도군단장, 황영시 1군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등 3명의 중장, 박준병 24단장, 백운택 71 방위사단장, 노태우 구사단장 등 3명의 소장, 최세창 3공수, 박희도 1공수, 장기호 5공수 여단장 등 3명의 준장, 그리고 김진영 33 경비단장과 장세동 대령 등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태 당시의 녹음 테이프가 유출 보도되면서 그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저녁에 나가 어디 저 서울에 뭔 일이 있어 사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맞고 나갔고 타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유학생이 가고 유학생? 같은 시각 연희동의 한 요정에서는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등이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초청을 받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태환 장군이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 그 뭐라고 하는 거니? 전두환 장군이 자기하고 정병주 장군하고 김만기 헌병 간 말이에요. 어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서 어디 연희동에 어디 저녁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거사에 방해가 될 핵심 지휘관을 따돌린 것입니다. 총장 연행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자 신군부는 밤 9시부터 대대적인 병력 동원에 들어갑니다. 상부에는 거짓 보고로 일관합니다. 구사단 30년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연대 출동 안 합니다. 근데 뭐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연대가 말입니까? 연대 출동 안 합니다. 12.12 사태 주요 반란군은 34단에 방해가 될 새 인물은 연희동 한 비밀 요정에 영화처럼 정승화 총장의 연행과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요청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주요 지휘 체계도는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반란군에 동참했고 그날 밤 군 지휘 체계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죠. 모든 것이 무시된 채 정승화 참모총장은 체포됐고 숨어있다가 새벽에서야 발견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은 보안사로 연행돼 신군부 측이 보는 앞에서 정승화 총장 연행 보고문서에 결재했습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 때 노 전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결재를 뭐 1시간 뒤에 하나 뭐 그 다음날 하나 말이죠. 그 자체가 늦게 하고 빨리 하고 해서 뭐 그게 합리화되고 그렇게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날 밤 권력이 신군부 측에 넘어가며 이들의 시대는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송을 걸며 계속 맞서 싸웠습니다. 바로 이 12.12 이것을 진압하는 마지막 총알 한 발, 이 법정에 내세우는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 12.12 사태 영향으로 심장병까지 앓아야 했던 당시 수도방위의 총책임자였던 장태환 장군은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분노에 찬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560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문민시대를 맞은 만큼 국헌 준수와 군의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12.12 관련 정치 군인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족 정기와 국가의 이 정통성을 회복한다. 다시 12.12와 같은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게 그것은 미연 방지하는 이러한 그 교육적 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12.12 사태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답변서가 한마디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궤변투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국방부를 점령을 해서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육군본부나 국방부가 단순한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정부의 소위 군사권을 행사하는 주요한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무력으로 가지고 제압을 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분명한 반란이 없는데 무엇은 그 근거로 가지고 반란이 아니라고 자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지. 정 총장이 12.6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내란을 방조했기 때문에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한 조치가 전부 다 김대기를 도우려고 했다. 이런 참 엄두당단한 참 말이에요.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무력으로 권력을 손에 쥔 전두환과 그 측근들은 다음날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유출된 한 통화에서는 이름 모를 두 장교가 남일인 듯 그저 웃으며 권력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요새는 월급 타먹고 애들하고 편히 사는 게 좋지. 값 좀 많이 써봐야 맨날 총질이나 하고 말이지. 그 옆방이나 밀고 들어가요. 참 이런 일이야. 정승화 참 우리 상무사령관도 그렇고 참 그럼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와중에 신군부 측은 성공을 자축하며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성공과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들의 사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군부의 부끄러운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제작한 전예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